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투룸에서 백순자와 주연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사이 홀로 남겨진 오래된 집.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주연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없었습니다. 25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노처녀라 수군거렸지만 주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백순자는 60이 넘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임 정도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있거나 같은 반찬을 하루에 2번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까 반찬 만들었잖아요. 언제? 나 안 만들었는데? 주연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 근처 슈퍼에서 길을 잃고 주연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지만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주연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연을 알아보았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주연에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서서히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주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주연 어디 갔어요? 엄마, 저예요. 주연. 아니에요. 우리 주연은 어린아이인데 아가씨는 어른이잖아요. 그날 밤 주연은 또다시 눈물 흘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식사도 혼자 못하게 됐습니다. 주연은 하루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어머니가 배회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주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깨어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새벽 3시 현관문을 여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주연이가 기다려요. 주연은 어머니 손을 잡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어머니는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주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낮에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가끔은 낯선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주연아,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엄마. 아, 주연이구나. 왜 이렇게 컸어? 그럴 때면 주연은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년째 되는 해 주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감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어느 날 주연은 시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 다니던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헤매다가 익숙한 상인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연아, 어디 갔다 왔어? 시장에 갔다 왔어요. 하지만 무엇을 사러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무서웠습니다. 혹시 자신도 어머니처럼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연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약을 깜빡하고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만들고 같은 옷을 하루 종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던 어느 날 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누구예요? 글쎄요, 누구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몰라도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궁금해했습니다. 주연이네, 요즘 안 보이네. 그러게. 산책도 안 나오고. 하지만 아무도 직접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모두 바빴고 주연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도 외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연은 어머니 옆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연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다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연은 어머니가 깊이 잠든 거라 믿었습니다. 그 옆에 누워 함께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신문이 우편함에 쌓였습니다. 우유도 그대로였습니다. 집주인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엔 며칠 전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침실에서 집주인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백순자와 주연,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주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했습니다. 외상은 없었습니다. 백순자는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 주연은 탈진과 쇠약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연의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글씨는 어린아이처럼 서툴렀습니다. 엄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은 뒤늦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가 좀 더 관심 가졌더라면, 자주 안부를 물었다면,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두 사람이 바라던 마지막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한 모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였습니다. 장례식엔 몇몇 이웃과 주연의 옛 직장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메모가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절 키우실 때 밤잠을 설치며 돌보셨어요. 이젠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엄마가 저를 잊어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다음 생에서도 엄마의 딸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같은 묘지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백순자 효녀주연. 봄이 오면 묘지엔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듯이 주연과 백순자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어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